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는 출렁거리고 온갖 미디어는 북한의 동향에 대해 보도합니다. 미국 대통령도 그가 건재하길 빌지요. 그러나 북한은 폐쇄적인 국가라 언론을 통해 진실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정보기관이 진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까지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절대 알려줄 리 없습니다. 현재로선 김정은 사망설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물론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팩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짜뉴스가 남발하는 세상에서 허무맹랑한 이야기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이야기는 일단 거르고 보는 게 현명한 대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팩트보다 소설을 좋아합니다. 계속 끊임없는 가십을 만들어내고 이런 상황을 이용해 주식시장에서는 개미들을 털어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죠. 김정은이 살아있는지, 식물인간인지, 죽었는지 북한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정황들이나 죽었다는 정황들 모두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김정은이 죽었길 바라는 듯합니다. 비핵화는 전혀 진전이 없고 계속 심해지는 북한의 인권유린 현장을 보면 그의 신변에 이상이 생겨 새로운 변화가 생기길 바랄지도 모릅니다. 또 그는 30대의 젊은 나이지만 워낙 뚱뚱한 고도비만 체형이고 술, 담배를 즐깁니다. 또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심혈관 문제로 죽었죠. 김일성, 김정일 때는 후계자가 이미 정해져 있었기에 그들이 사망한 이후에도 북한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실제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도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김정은 사망 CNN 보도와 각종 사망설은 보도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심하게 흔들렸는데요. 그만큼 김정은의 후계자 문제에는 불확실성이 상당하며 각종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서로 엇갈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정은이 실제 죽게 되거나 식물인간이 되었을 경우 후계구도 시나리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김정은의 형제들 중 하나가 권력을 승계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김일성 3대 가계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일의 자식으로 김정남, 김설송,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이 있습니다. 이 중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은 엄마 아빠가 동일한 형제지간이고 김정남, 김설송은 김정은과 배다른 형제입니다. 김정남은 지난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되었습니다. 김설송은 김여정의 멘토로 최근 몇 년간 김정은의 측근 세력을 자기 편으로 만듦으로써 주요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김정철은 북한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지 않으며 정치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김여정은 현재 북한의 2인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언론에 자주 보도되어 우리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권력 승계자로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는 인물은 김여정입니다. 그녀는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최근 활발한 정치 행보를 보였습니다. 중국 시진핑을 만나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전면에 나서서 김정은을 보필했습니다. 또 최근 청와대를 향해 전응한 사고방식의 경악을 표한다고 북한의 대외적인 입장 표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엘리트 세력에 의해 제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나이도 어리고 권력 기반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인민들이나 북한 엘리트 집단이 받아들일 만한 자질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여성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북한 사회에서 여성 수령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게 합니다. 다음은 김정철입니다. 김정철은 권력자와는 거리가 먼 성품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는 기타 치는 걸 좋아할 뿐이며 성격이 유약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남자다운 몸매를 만들기 위해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했고 여성 호르몬 과다분비 증세로 가슴이 나오는 등의 부작용을 겪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었죠. 그의 과거 모습만 보자면 권력자와는 거리가 멀지만 김여정이 여자이기 때문에 김정철을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김정은 측근 세력이 아닌 다른 인물이 권력자가 되면 김정은에 줄 섰던 북한의 엘리트들은 모두 숙청될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김평일입니다. 김평일은 김일성의 아들로 김정일의 이복동생입니다. 1970년대 초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 권력 경쟁에서 밀리며 격가지로 분류돼 해외에서 생활해왔습니다. 36년간 해외 공관장을 맡으며 생활하다 최근 김정은은 김평일을 평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태영호 의원에 따르면 김평일은 김일성의 아들인데다가
나이도 아직 60대 중후반이라 정치 지도자로 활동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비록 북한 국내 엘리트들과 접점이 없지만 그는 북한 사회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고 특유의 친화적 성격 등으로 인해 군부와 두터운 신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군부 과두정치 체제입니다. 과거 김정일과 김정은은 후계자 위치에서 각각 몇 년간 경험을 쌓으면서 권력 승계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은 김여정을 형식적으로 앞에 내세우고 실질적으로는 군부 과두정치 체제가 될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과두정치 체제는 지난 53년 스탈린 사망 후 소련의 3인 과두 체제, 76년 모택동 사망 후 중국의 일당 독재, 유고슬라비아의 종신 지도자 티토가 사망하자 집단 지도 체제가 운영된 바 있습니다. 사실 북한 역시 김일성이 권력을 잡기 전까지는 공산주의자들의 과두정치 체제였습니다. 김정은이 죽게 되면 마땅한 백두혈통이 없기 때문에 과두정치 체제로 변환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내부 권력 싸움으로 큰 사회적 혼란이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의 북한 개입입니다. 중국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패권 확보를 위해 북한 체제 위기 시 북한에 개입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한미동맹이 있는 것처럼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 존재합니다. 이 조약을 통해 중국은 북한 붕괴 시 북한에 개입할 만한 외교적 명분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역사 왜곡을 지속하고 있으며 고구려 및 발해의 역사를 중국 소수민족 역사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중국의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이 종속되어 있기도 하죠. 하지만 북한의 지도부나 주민들은 중국의 지배를 원치 않으며 북중 관계는 긴밀해 보이지만 북한에도 뿌리 깊은 반중 정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실제 김정은은 측근들에게 일본은 100년의 적이지만 중국은 1000년의 적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힘으로 개입하거나 군사 개입까지 한다면 북한도 손쓸 수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을 사분할 통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과거 대외비 문건이 유출되었다면서 보도된 바 있는 내용들인데요. 2015년 MBN이 보도한 중국의 북한 4개국 분할안, 2009년 서울경제가 보도했던 미 국방부의 북한 붕괴 시나리오를 보면 북한을 4등분하여 각 국가가 통치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 비슷비슷한데요. 러시아는 함경북도, 미국은 강원도, 한국은 황해도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함경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등을 차지하죠. 이렇게 되면 북한의 지하 광물 자원은 중국이 다 가져가고 러시아는 태평양 진출이 용이한 지역을 확보하며 미국 역시 유사시 중국을 견제할 지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국은 값어치가 떨어지는 4분의 1의 국토와 골수 공산당이 대부분인 주민 1600만 명을 떠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이죠. 당연히 우리 땅이라 생각했지만 주변국들은 호락호락하게 놔두지 않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김정은의 건강이상설과 북한의 지도자 공백 시 벌어질 시나리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시나리오도 시나리오지만 김정은이 실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는 것이죠.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냐고 말이죠. 반대 입장의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김정은이 죽었다면 지금 이러고 있겠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부의 비대칭 상황에서 루머와 팩트 사이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모르겠다며 혼란 속에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죽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술자리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면 싸움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살아있다고 말해도 반대편에 앉아있는 친구는 죽었을 수도 있다면서 죽었을 이유를 줄줄 외웁니다. 이럴 땐 돈 내기를 제안하면 됩니다. 우리는 돈이 걸리면 총명해지고 보다 신중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김정은이 살아있다면 왜 세계에서 온갖 루머를 쏟아내도 김정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관심 끌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독재 국가에 전 세계가 너무나 큰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잠수를 타니 전 세계가 난리통입니다. 관심은 곧 돈이고 권력입니다. 두 번째는 보안 테스트 및 해외 기관들의 정보력 파악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 등이 북한 내부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지 테스트하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전략을 구상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작 자금 마련입니다. 북한이 도발할 때면 어김없이 주식시장은 요동칩니다.
일부 방산 테마주는 급등하며 대북 관련주는 급락합니다. 북한이 도발하는 순간을 정확히 캐치할 수 있다면 분명 떼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심을 끌고 시장의 분위기를 체크한 다음 허위 정보로 시장을 흔들어 돈을 뜯어먹는 전략. 너무도 흔한 작전 세력의 패턴입니다. 화해 모드와 위기 모드를 적재적소에 섞어주면서 들었다 놨다 돈 빼먹기 하는 것이죠. 이제는 김정은 의도대로 휘둘리면서 돈 털리지 말고 김정은 입장에서 역으로 생각하면서 용돈을 벌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